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체 무슨 자격으로 국회 시정연설까지 하겠다고 나선 걸까요? 정말 보다 이런 대통령 권한대행은 처음 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위헌적 발언을 쏟아내더니만 마침내 46년 만에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기염까지 토해냈습니다. 어쩌면 이토록 노욕이 끝이 없는지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사실 한덕수가 노린 건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야당의 야유와 고성이었습니다. 그걸 발판 삼아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민주당은 침묵으로 응수했고 그것이 오히려 한덕수에 대한 분노를 더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시정연설은 단지 보여주기 쇼에 불과했는데요.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선 출마를 위한 여론 감복이 명분 만들기였던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은 방송 하나로 물거품이 되어버렸는데요. 지난 2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이 한덕수의 속셈을 미리 꿰뚫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박 의원은 한덕수가 시정연설을 통해 보수층에 어필하고 이걸 대선 출마 명분으로 삼을 거라고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하려고는 하는데 못한다? 부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부인의 의지가 강해요? 권력력이 강해요. 아하.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 그제로 한덕수 대행이 자기도 출마를 굳혔대요. 마음으로는 네, 굳혀서 내심. 지금 내일 모레 예. 목요일 날 추경 시정연설을 하러 나와서 아하. 거기서 소신껏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 국회다 대행으로 시정연설 와가지고 시정연설 나와서 이제 소신껏 세게 하면은 질러댄다 이거죠. 민주당 의원들이 막 소리 지르고 어쩌고 하면은 정면으로 반박해가지고 반박한다.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국민들도 극우 보수들은 야 한덕수 똑똑하네 아하. 이 이미지를 심고 아하. 두 번째는 트럼프의 낚시에 걸린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의 왕인데 한덕수하고 전화하면서 당신 대통령 나올래? 하고 물은 것은 관세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흥분시켜놨어요. 그렇지. 트럼프 원하는 걸 그렇죠. 퍼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윤석열은 일본한테 퍼주고 네. 한덕수는 미국한테 미국한테 퍼줘가지고 일단 관세 협상을 잘하고 있다. 자기가 해결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 네. 하는 것을 이제 국민들한테 보이고 세 번째로는 나는 임기 3년 단축 개헌을 하겠다. 개헌도 드러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고건 뭐 반기문, 박관용, 손학규 이 사람들이 지지 성명을 낸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지만은 한덕수도 한덕수 부인도 특히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 무속에 나라가 망했는데 한덕수 부인은 김건희 무속에 대해서는 어머니급입니다. 어머니급.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절대 저는 그것 때문에도 못 된다라고 하지만은 한덕수 성격이 이 관료 출신이라 배짱이 없어요. 수양보들이에요. 바람 부는 대로 휘날리는데 지금 현재 제가 4월 8일 날 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윤건희가 한덕수 시키려고 했다. 배짱이 없어서 못 나온다. 마지막에.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은 나가려고 생각하고 지금은 있는데 간복이 다는 거죠. 몸집 체중 올리고. 시정연설하고 그다음 미국에서 미국, 예. 퍼주고 나서 미국으로부터 칭찬받고 예. 그거 가지고 개헌. 얘기하면서 예. 동력 삼아가지고 예. 총리 출신들 지지선언 받고 예. 박 의원은 한덕수 부인의 무속신앙 문제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요. 김건희도 문제였지만 한덕수 부인은 그보다 훨씬 더 깊숙이 무속에 빠져 있다는 폭로였습니다. 나라가 김건희 무속에 휘둘려 망가졌다면 이번엔 한덕수 부인이 그 자리를 이어받겠다는 걸까요? 더 어이없는 건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와 통화까지 하면서 대통령 후보 운운하며 자신을 띄우려 했다는 분석인데요. 윤석열이 일본에 퍼주기 바빴다면 한덕수는 미국에 퍼주기 바쁜 인물이라는 박 의원의 비판이 장렬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행보는 대선 출마를 위한 수순이었고 시정연설도 그 그림의 일부였던 셈인데요. 심지어 헌법 개정 임기 단축까지 언급하며 보수진영 통합의 구심점을 자처하려 했다는 계획도 드러났습니다. 고건, 손학규, 반기문, 박관용 같은 인사들의 지지 성명까지 받으려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쯤 되면 권한대행이 아니라
셀프 대선 준비위원장이라고 불러야 할 판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그건 바로 국민의 신뢰입니다. 개헌이든 단일화든 출마든 국민이 원치 않으면 다 무용지물인 거죠. 특히나 국힘당 후보들과 합쳐도 이재명을 이기지 못한다는 여론 흐름이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한덕수의 배짱 없는 관료 스타일로는 도저히 승부가 안 되는 판인데요. 그래서 박 의원도 결국 못 나올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 파면 이후 비상체제를 조용히 관리할 진짜 책임자를 원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야망만 앞세워 국회를 쇼무대로 삼고 외교 문제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인물은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덕수 씨,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건 대선 출마가 아니라 즉각 사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2025년 1사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비 마이너스 0.1%, 전기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치와 기본 관세 도입, 그리고 상호 관세 예고 등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수십여 개 국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국가 관리와 국익을 위해서 모든 나라가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하여 유예 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AI 인프라에 5천억 달러를, EU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2천억 유로 규모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 방청석에 와 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그러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덕수는 이 모든 비판을 아는지 모르는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갑자기 위기 극복 리더인 척 연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는 지금이야말로 정부 재정에 손길이 닿아야 할 타이밍이라며 재난 피해, 산업 경쟁력, 소상공인 지원을 줄줄이 읊어댔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민 고통을 자기 쇼무대에 끌어다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요. IMF 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까지 언급하며 본인의 위기 대응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그 시절은 진짜 위기였는데요.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부는 책임감을 가졌고 국회는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대통령은 파면됐고 권한대행은 대선 꿈이나 꾸고 있고 국힘당은 국민 민심보다 자기 당권 싸움에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덕수는 국민의 든든한 힘이 되겠다, 추경안 조속히 심의해달라, 정부가 총력을 다하겠다며 마치 자기가 책임있는 지도자인 척 말했는데요. 이 정도면 연기가 아니라 기만입니다. 국민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않을까요? 12조 2천억 규모의 추경안이 제출됐다고는 하지만 그 배분을 보면 또 다른 의심이 듭니다. 재해 재난 대응이 3조 2천억, 통상 AI 지원이 4조 4천억, 민생안정이 4조 3천억이라는데요.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들조차 AI 산업에 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게 국민 지원인지 재벌 특혜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데요. 심지어 오늘 밤부터 진행되는 한미 2+2 통상협의까지 들먹이며 LNG 조선 무역균형에서 윈윈을 찾겠다 거품을 물어댔는데요. 그런데 정작 협상 당사국 미국은 지금 자국 보호무역 강화의 혈안이고 우리 기업들은 전기차 보조금, 반도체 규제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체 뭘 보여주겠다는 걸까요? 결국 또 보여주기 외교, 탁상공론 협상에 불과한 거죠. 결정적으로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한 건 무려 46년 만인데요. 최규하 이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이건 매우 이례적이고 민감한 행위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한덕수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국회에 나가 대통령 놀이를 한 겁니다. 이건 월권이자 사실상의 대선 출사표인데요. 이건 의도된 뻘짓이었습니다. 국민은 지금 조용하고 안정적인 과도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권력 야망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행정부가 필요한 건데요. 그런데 그 무대 위에 올라선 배우는 연극을 너무 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도 조명도 없는데요. 국민은 분노로 침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덕수 씨,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한 그 재정의 타이밍은 맞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나라가 진짜 절실히 원하는 건 당신의 퇴장 타이밍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때입니다. 12.3 비상계엄 여파가 여전합니다. 직격을 맞은 민생을 비롯해서 산적한 현안의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비상계엄과 탄핵과 또 대통령 파면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잘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세요.